나 늦지 않게 온 거 맞지? 응, 다친 데 없어서 다행이야. 데인슬레이프, 방금 너도 나서준 거지? 물론 네페르시에게 의뢰를 맡긴 이상 그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야 하니까. 난 너희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어. 이게 기사도 정신이라는 건가? 멀쩡히 말하는 걸 보니 안심이군. 수학이 있었겠지? 그래. 게다가 덕분에 그자를 상자 안에 가둘 수 있었어. 정말? 네페르, 뭘 한 거야? 사실 신전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 난 달 사냥꾼, 과거 레리레의 조각을 깊이 파고들었으니 그가 나를 역추적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생각의 세계 속에서 그런 게 가능해? 레리르는 한때 검은왕의 첩보원이기도 했으니까 수색과 역추적은 녀석의 전문 분야야. 그렇구나. 교란된 장기 상자는 역으로 내 생각을 읽어 새로운 장기판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거야. 대단한 성적은. 혹시 넌 저강과 관계가 있나? 날 너무 고평가하지 마. 저광의 부하인 따오기 왕과 아주 약간의 연이 있을 뿐이야. 너희도 다 봤겠지만 오래전 이하부족은 쉼티족을 학살했고 난 아카데미아에서 복수의 계기를 발견했어. 은유족과 이하부족은 존재하지도 않는 5천만 모라를 두고 싸웠고 그 결과 이하부족은 전사 대부분을 잃는 대가로 승리를 거머쥐었지. 그러나 최후의 축하연에서 이하부족의 족장은 바로 내 눈앞에서 은우족의 자객에 의해 목이 날아갔어. 그 후 이하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 복수를 끝낸 나는 고향으로 돌아갔어. 내 부족은 이미 폐허만 남아있었지만 신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더군. 그 신전 앞에서 나는 따오기왕 토트가 빙의한 고양이를 만났어. 그는 나를 신전 깊은 곳으로 안내하고 나와 거래를 맺었지. 이 상자는 따오기왕이 내게 하사한 거야. 이 안에 든 장기판은 저광의 무덤에 있는 신의 장기판과 같은 것으로 신이 가진 해석의 힘을 상징해. 이 상자로 나는 비밀을 볼 수 있게 됐지만 따오기왕이 이 힘을 준 건 진실을 추구하라는 뜻만은 아니었어. 거기엔 편애도 담겨 있었지. 신도 저마다 호불호가 있어. 이걸 인정하는 신은 드물지만 그들의 마음도 인간처럼 편향되고 자기중심적이야. 강한 힘 역시 마찬가지다. 운명이든 힘이든 무언가의 시선을 받는다는 건 편애를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시면을 말하는 거라면 맞아. 모두를 불러줘. 이번에 얻은 정보를 공유할게. 다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어. 달 사냥꾼에 대해 더 조사해보겠다고 약속했었지? 이번엔 아주 큰 성과를 거뒀어. 달 사냥꾼 레리르. 그는 켄니아인이자 검은왕의 신하였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할 테니 잘 들어. 그렇구나. 그래서 달에 집착하는 거였어. 안타까운 이야기군. 하지만 이 비극이 그의 죄를 정당화하진 못해. 그가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광란의 사냥이 되어 무고한 노드카라이를 해친 사실은 변하지 않아. 게다가 그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 이대로 두었다간 티바트 대륙 전체로 번질 테니 페보니우스 기사로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콜롬비나 양, 실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자의 기억에 나온 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은 없지만 묘사를 들어보면 아마도 달의 문 같아. 라우마시 쪽에는 단서가 있으십니까? 서리다라에는 달의 고대의 지식 또는 미지로 통하는 문이 숨겨져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직접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러니 확인해드리긴 어렵겠네요. 그렇다면 달의 신인 콜롬비나 양께서는 달의 문이 어디로 통하는지 아십니까? 미안, 나도 잘 모르겠어. 다만 나는 서리달의 권능이 있고 힘도 어느 정도 돌아왔으니 이젠 그 문이 나에게 열릴 거야. 그건 달의 신의 권능의 일부일 뿐 아닌가요? 응, 달의 신은 달의 문을 열 자격이 있어. 그건 달의 길이니까. 하지만 네페리의 말대로 공간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힘이 필요해. 지금은 달 사냥꾼과의 싸움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니까 달의 문 속의 비밀을 풀러가긴 어려워. 네, 확실히 지금은 그렇죠. 다만 문 너머의 세계에 대해 대담한 가설을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레리르와 솔린디스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달사냥꾼이 무수한 조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그 증거죠. 레리르의 시면의 힘은 평범한 적이 조각낼 수 없을 만큼 강대합니다. 하지만 그의 조각에 이끌려온 마물무리인 광란의 사냥도 그 수가 너무 많더군요. 플린스 씨께서는 달 사냥꾼이 모종의 힘에 의해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분리되어 여러 광란의 사냥 현상을 일으켰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광란의 사냥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녀석은 왜 또 그걸 하나로 합치려 했는지 설명이 되는군. 원래는 완전한 하나였던 거야. 달 사냥꾼이 강력한 심연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산산조각 나던 순간 사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심연의 힘은 저주와도 같으니. 그래. 시면의 힘은 하나의 저주라고 볼 수 있지. 네, 생명은 저주에 의해 연장되었고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를 이어갔다. 이는 심연 생명체에 대한 제 인식과도 일치해요. 이 점에 관해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이따가 검증해봐야겠어요. 실험 결과를 떠나 네페르 씨의 조사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달 사냥꾼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 이 정보가 모두의 계획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랄게. 대인,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레이리르가 어쩌다 오늘의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자의 친구셨다고 했죠. 제 말이 큰 위로는 못 되겠지만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우마의 말이 맞아. 달과 별처럼 하늘에 보이는 모든 사물에도 비밀과 거짓이 숨어 있는데 삶은 더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위로를 듣는 건 오랜만이군. 고맙다. 여러분,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네페르에겐 휴식이 필요해요. 오늘 가장 고생한 사람이니까요. 역시 우리 라우마 씨는 세심하다니까. 천만에요. 좋아. 그럼 각자 휴식을 취하고 나중에 다시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도록 하지. 이런, 혹시 내가 대화를 방해한 건 아니지? 잠깐 밖에서 얘기 좀 나눌까? 네페르 사장이 비밀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몇 가지 정보를 전해줬는데 너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첫째, 따오기 왕의 힘으로 달 사냥꾼을 상자에 가두긴 했지만 5대 죄인의 힘은 상상을 초월해. 달 사냥꾼은 금방 봉인을 뚫고 나올 거야. 우린 그 전까지 함께 녀석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역시 쉽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럼 얼마나 버틸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 사장이 상자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더군.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대단한 내력을 가졌는지 말이야.
한몫 느끼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론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채 이틀도 안 된다는 거였어. 이틀? 그동안 뭘 준비할 수 있지?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거다. 데인슬레이프 씨의 입장이 복잡한 건 알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도 그의 도움이 필요해. 넌 그와 잘 아는 사이니 설득을 부탁하고 싶어. 그래, 고맙다. 세 번째로 알베도와 도린. 내가 몇 가지 계획을 구상해봤어. 완벽하진 않아도 틀은 잡혔지. 일단 너희랑 먼저 의논해보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검토할까 해. 참 궁금해. 계획은 이래. 널 끌어들이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아. 넌 이곳 사람도 아니고 내 부하도 아니니 싫다면 거절해도 돼. 같이 달사냥꾼이랑 싸우는 사이인데 끌어들인다니 무슨 소리야? 그냥 대화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주면 고맙겠어. 바르카 씨, 이 계획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해봐. 인원 배치를 좀 더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일리가 있군. 하지만 이러면 네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해. 말해두지만 널 못 믿는 게 아니야. 다만 정말 이렇게까지 할 마음이 있나? 달사냥꾼은 심각한 문제이니 최대한 힘을 보태고 싶어요. 제가 잘하면 다른 사람들의 위험이 많이 줄어들겠죠. 편지에서 진이 너를 아주 성실하고 조금 남다른 자라 평가하더군. 사람이라면 보통 위험을 피하려는 법인데 너는 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 다들 고마워하겠지만 넌 우리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 기사이기도 해. 대단장으로서 난 너도 안전하길 바란다. 고마워요, 바르카 씨. 네 의견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협조해줘서 고맙다. 작전 시작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획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지만 타깃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죠? 알베도가 지금까지의 정보를 취합해 달 사냥꾼과 광란의 사냥의 행동 양식을 분석했어. 결론은 다음과 같아. 첫째, 지금까지 달 사냥꾼은 공갈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어. 그런 권능은 없을 거다. 둘째, 달 사냥꾼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깔보고 있어. 우리를 상대로 도망칠 리는 없지.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인데 달 사냥꾼은 항상 징후에 차 있어. 달에게든 적에게든 똑같이. 우리 중엔 달의 화신과 녀석을 화나게 한 염탐꾼이 있으니 녀석이 우리를 두고 떠날 일은 전무해. 작전에 이상은 없어. 광란의 사냥을 자주 상대해본 입장으로서 동의합니다. 네, 그럼 저도 여러분의 의견을 따를게요. 이상, 이번 작전 내용이다. 알베도와 도리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수행 중이지. 계획 승인, 일정을 생성합니다. 알겠어. 화력 지원은 너만 믿어. 전력으로 도울게. 서리다라이도 문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동의한다면 이 계획대로 간다. 단, 나의 오랜 규칙에 따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번복할 기회를 주지. 지금 물러도 돼? 누구나 후회할 때는 있잖아.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을 순 없어. 페보니오스 기사단은 인간적인 조직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었네. 다이루크가 그러던가? 쉿, 내 업무 파트너의 본명을 거론하지 말아줘. 밤 올빼미라고 불러주면 고맙겠어. 이건 반드시 필요한 작전이에요. 저와 플린스 씨는 반드시 도울 겁니다. 네, 사람은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도리안까지 여기 나타나실 줄은 몰랐군요. 이야, 그렇게 불리는 건 정말 흔치 않은데. 업계 사람들은 날 상기마바이 어르신이라고 불러. 이름이 길수록 있어 보여서 그런 건가? 당신 이름도 꽤 길지, 플린스 씨? 당신 풀네임이... 듣는 귀가 많으니 여기선 삼가시죠. 알았어. 어휴, 사실 나도 부탁을 받아서 온 거야. 원래 같으면 내 서비스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도리를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좀 섭하지. 그 사람은 내 장기 협력자야. 너희 친구의 엄마이기도 해. 그 사람이 준 물건을 저 여자가 완전히 망가뜨렸으니 너희가 내 신세라도 지게 만들어야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목걸이는 대체 뭐였죠? 대마녀가 내게 준 호신 부적이지. 사업 파트너인 내가 혹시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힘을 저장하는 그릇을 만들어줬어. 그런데 애써 모은 달의 힘을 저 사장이 다 써버린 거야. 아이고, 눈물이 날 지경이라니까. 확실히 이번엔 내 실책이야. 목걸이는 배상해줄게. 정말? 그럼 장기 상자 나한테 줄 수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좋아. 대신 안에 있는 달 사냥꾼도 같이 줘도 괜찮지? 그건 좀 곤란한데. 상자가 유용하긴 하지만 그자를 오래 붙잡진 못할 거야. 이틀 뒤에 상황을 보자. 아이고, 그럼 결국 적자구만. 너무 낙담하지 마. 이번 것만 성공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는 얼마든지 생길 테니까. 도리, 준비 잘 돼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뿐이야. 그러니 이 상기마바이 어르신이 어떻게 준비를 안 하겠어? 명심해. 누구나 원하는 물건은 현물을 예약품보다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고. 짜잔! 물건 여기 있어. 우와, 예쁘다. 직접 만든 거야? 당연히 외주 맡긴 거지. 아는 사람이라 가격도 저렴해. 아, 회의에서 증폭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니 카베한테 사전에 의뢰해둔 거야? 조금 달라.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프레시님과 같이 상의해온 프로젝트야. 이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 언젠가 모두가 재앙을 마주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대마녀 앨리스 씨가 그랬어. 내가 이 사실을 프레시님께 알리자 그분은 비밀리에 우수한 학자를 모아 연구를 시작하셨지. 자세한 건 너네가 그분한테 직접 물어봐. 아무튼 이 장치는 프레시님이 카베에게 의뢰하신 거야. 카베는 묘론파에서 손꼽히는 인물이니 믿을만하지. 근데 제작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설계안을 10번 넘게 바꾸더라고. 휴, 정말 여전하다니까. 며칠 전에 메으락을 통해 물건을 보내왔는데 편지로 이런 걸 묻더라.
왜 이런 중요한 장치를 나한테 보내냐? 이걸 어디에 쓸 거냐? 보고는 했냐? 난 카베한테 개발 허가증까지 보내줬는데 말이야. 나이다도 사정은 설명했을 거야. 아마 평소에 네 주문이 워낙 특이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뭐 그렇긴 해. 그래서 나도 카베한테 어디에 쓸 건진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해뒀어. 카베는 이런 쪽으론 진짜 신중하구나. 완성품의 사용처까지 확인하고. 룸메이트 대신 물어본 걸 수도 있어. 전에도 몇 번 이랬거든. 내가 보기에 그 룸메이트는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수중에 물건이 있으니 이제 좀 마음이 놓여. 위험 앞에 대비는 필수적이지. 응? 왜 그런 표정이야? 좀 놀랐달까? 네가 이렇게 진지한 건 처음 봐. 난 말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웃고 살기로 다짐했어. 물론 이건 모라 때문이긴 한데, 하지만 말이야, 이 세상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게 있어. 빚, 신세, 은혜 같은 거. 앨리스 씨는 내게 많은 도움을 준 내 첫 투자자야. 나는 투자자에게 상계마 바이가 최고의 상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 풀의 신님이랑 수메르가 대비를 해야 돼. 난 네페르한테 진 신세를 갚은 것뿐이야. 나를 흔해 빠진 호구 취급하지 말아줘. 그런 건 질색이라고. 필요한 양심만 지키고 하고 싶은 장사만 한다. 이게 상계마 바이 어르신의 사업 철칙이야. 알겠어.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래. 상인의 사정을 너무 깊게 할 필요 없어. 내 말만 믿으면 돼. 아무튼 이 물건을 목적지로 좀 배달해줘. 정말 고마워.